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3곳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백화점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금호월드 측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타피드 건립 사업에도 적극성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만 올 들어 무려 280톤, 전남에서는 100톤이 넘는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 3곳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계열사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협력업체들도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되며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공장 안이 오가는 노동자 하나 없이 정막만 흐릅니다. 언제 생산됐는지 모를 냉장고는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냉장고 등 가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와 그 자회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지 1년여가 됐습니다. 임금도 지난해 8월부터 밀려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의 체불 임금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길어지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우울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협력업체들의 자금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니아의 협력업체만 450여 곳. 특히 1차 협력업체들 대부분은 수십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협력업체들의 자금 경색이 계속되면 사태가 2, 3차 협력업체들까지 번져 지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위험이 큽니다. 어미 만기 도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는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돌아오는 금융권에 어음을 못 받게 되면 다 부도 처리가 됩니다. 경영난에 처한 대유 위니아그룹은 최근 가전에서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핵심인 대유 에이텍마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다른 계열사들의 채무 보증을 선 상황이라 연쇄 부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지역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부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해 지역 산업 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박영우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을 향해 사죄를 출연해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광주시에 전담기구를 구성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백화점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금호월드 측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건립 사업에도 신세계 측이 적극성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금호월드 관리단 측과의 협상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백화점 확장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협상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호월드 관리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상생 발전 기금 100억 원을 신세계 측이 내놓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추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금호월드 점포주들의 모임인 관리단 외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상인들, 자영업자 당사자인데 소유주들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광주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광주시 도로 편입 문제와 백화점 확장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오는 13일 심의 의결될 경우 신세계 측은 백화점 확장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심은 어등산 스타필드에 쏠립니다. 백화점 확장 이전이 사실상 실현된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이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에도 적극성을 보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제안만 한 번에 대답해 주는 거 이외에는 특정 업체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자사의 이익이 큰 백화점 확장 이전으로만 멈출지 아니면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복합 쇼핑몰 건립 약속까지 나아갈지 행보를 지켜볼 일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가부 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이 부당하다며 이미 설치된 흉상을 비롯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또 남구,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의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 사업은 35년 동안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자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다만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을 이미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와 동구도 광주시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수도요금 4만 1,000건이 이중으로 수납돼 상수도 사업본부가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8월분 수도요금이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 빠져나가는 등 모두 57억 원 상당의 이중 수납 사례 4만 1,000건을 발견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환불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번 사태가 월말 자동이체로 수도요금을 내는 가구의 요금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이중 수납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과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거리마다 내걸린 현수막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 많으실 텐데요. 광주에서만 올해 들어 무려 280톤, 전남에서는 100톤이 넘는 현수막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현수막 게시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역 앞 교차로. 정당과 지자체 홍보 현수막이 무더기로 눈에 띕니다. 광주 시내의 다른 곳에도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고 이곳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똑같은 현수막이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공간을 딱 막아버리니까 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보행자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가려막고 하면은 여기가 어딘가도 또 확인할 수도 없고. 올 7월까지 광주시에서 배출된 폐현수막은 280톤으로 광역 지자체 중 2위, 특별 광역시 중엔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 100톤이 넘습니다. 때문에 버려지는 현수막을 다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광주 북구청은 폐현수막 3만 장으로 에코백과 포대를 만드는 등 지자체들도 재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라든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이제 그 현수막 소각 시에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페인트에 유독 물질이 있어 피부에 오래 닿는 물건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재활용을 위해 현수막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도 발생합니다. 재활용도 어려운 만큼 현수막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현수막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수막 자체의 그 원단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해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는 좀 재료들이. 공해로 불릴 만큼 현수막 난립이 심해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도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서울과 부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도 각 정당마다 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4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A씨가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모 씨로부터 금품 2천여만 원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오늘 목포지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 등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모두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원 취업 일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021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채용할선 명목으로 6명에게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으로 있는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은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조선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치의과 김춘성 교수가 1위, 경영학부 이계원 교수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대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위한 김춘성 교수는 전체 1,225표를 얻어 득표수에서는 2위였지만 교원과 직원, 학생 등 선거권 비율에 따라 25.15%를 기록해 2위 이계원 교수를 0.09% 차로 앞섰습니다. 조선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24시간 안에 투표 결과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13일 1, 2위 후보자 2명을 의결하고 이를 넘겨받은 이사회가 오는 26일 제18대 총장을 최종 선정합니다. 전남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되면 광주시가 1,000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 대학 15곳에 포함된 전남대학교가 최종 선정될 경우 5년간 현금 1,0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전남대 주변의 혁신 기반 시설 조성과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사업은 지역과 동반 성장을 이끌 지방대를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번 달 1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손혜원 전 의원에게 기증받은 근현대 나전칠기를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늘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손 전 의원이 기증한 무형문화재와 장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 134점이 전시됩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18년간 수집한 나전치기를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했으며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와 맞물려 10월 공개를 목표로 전시회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빛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한빛 1, 2호기의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엔 방사선 중대 사고 분석이 빠졌고 반영되지 않은 중대 사고로 주민 대피와 주민 보호 대책도 누락됐다며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안을 검토하는 영광군과 한평군 등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지자체 초안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3천억 원 규모의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인 만큼
현재 제한된 대용량이 아닌 소규모 저장시설 10여 개만 설치해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가 제출한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3,060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해양이나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18만 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프레스데이 행사를 갖고 정원 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음 목표로 친환경 사업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며 코로나 이후 K 콘텐츠 위상이 커진 만큼 정원 박람회장을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조성해 새로운 정원 도시를 창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1일 막을 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달 30일 목표 관람객인 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본 유통 전문 기업 트루월드 재팬이 전남산 농수산물의 일본 내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트루월드 재팬은 일본 내 식품 유통 채널을 활용해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현지 주류 마켓 입점과 연간 2천만 달러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트루월드 재팬의 수입 요청 품목에 대한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완공 이후에도 개통하지 못한 광주 지산 IC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소재를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고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